이 이야기는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왕이 중세 이 세계로 환생한 이야기입니다. 갓난아기로 눈을 뜬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과 기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들과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에 기뻐합니다. 아버지 레놀즈는 아들 아서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며 즉시 아서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앨리스는 아서가 그러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와 장난을 치는 동안 아서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이며 왜 자신을 부모라고 주장하는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전 생에서 어떻게든 죽었고 기억을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서는 수많은 승리와 세계 정복 후에 신들에 의해 무력한 갓난아기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최소한 당황스럽고 건번이 트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2차적인 당혹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아서는 현재 삶을 싫어하진 않아요. 부모님 모두 잘 보살펴 주시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죠. 기저귀를 차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도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건 주먹을 꽉 쥐는 것뿐이죠. 아서의 아버지는 이걸 알아채고 아서의 손 밑에 손가락을 넣어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내에게 보여주려 하죠. 아서는 움직이려고 애쓰다가 너무 힘을 줘서 똥을 싸버리고 이제 엄마가 똥을 치워줘야 해요. 그 당혹감에 아서는 울고 싶을 지경이죠. 이 기괴한 꿈이 끝나길 바라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앞으로 그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이죠. 그건 그렇고 아서는 훨씬 더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법을 부려 힘을 강화하는 걸 보게 되죠. 어머니 또한 마법을 써서 아버지를 치료하는 걸 보고 아서는 마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생에는 알지 못했던 힘이라 마법에 진심으로 매료되어 더 보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숲에 들어가 강화 마법을 사용하여 짐승을 제압합니다. 얼마 후 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나중에 이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할 일 없는 아서는 다시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많은 지식을 흡수하려 애씁니다. 보편적으로 지식은 힘이니까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레놀즈를 보며 아서는 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만큼 바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서는 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물어볼 수 없지만 아서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함 속에서도 부모님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느낍니다. 전생의 아서는 매일 밤 암살 시도 때문에 편히 잠들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경험하게 된 그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 후 그는 기어다니는 법을 배우고 얼마나 멋진지 보려고 재빨리 거울로 향합니다. 기어다니는 데 익숙해지고 팔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아서는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몰래 침대에서 나와 서재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책을 집어들고 자신이 태어난 대륙이 디키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키톤에는 세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드워프들이 사는 다르브 왕국, 엘프들이 숲 깊숙한 곳에서 다스리는 알라노어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를 포함한 인간들이 사는 사핀 왕국이 있습니다. 아서의 나라는 군주국이지만 왕위는 세습됩니다. 이전 세계와 달리 이전 왕을 죽이면 누구든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곳과는 다르죠. 아서는 이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 마법에 관한 책을 찾고 아주 귀여운 방식으로 책장에서 책을 꺼냅니다. 책장에서 책을 꺼낸 아서는 이전 생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책장에서 가져온 책은 왜 이런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계 사람들이 만화라고 부르는 마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100명 중 단 한 명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만화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신체의 능력을 만화로 강화하는 증강과 만화를 투사하여 시전자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소환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그는 어머니의 능력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소환사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만화를 가진 모든 사람은 사춘기 초기에 대부분의 마법사가 사용하는 만화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고 숙달하면 그들은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읽고 와서는 이것이 자신이 아주 잘하는 기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식이 자신에게 무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쿵푸 전사를 꿈꾸는 아이니까요. 그 순간 그는 내면의 끼를 끌어내어 어느 경지에 도달하려 찬하지만 그의 어머니 앨리스가 그를 방해합니다. 그녀는 그를 귀여운 아기처럼 안아 올리고 자세히 봅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자신의 속셈을 알아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엄마는 그가 똥을 쌌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냄새? 앨리스가 아서 기저귀를 갈러간 사이 아서는 이 몸이 얼마나 끔찍한 감옥이 되어가는지 절망한다. 그는 더 큰 힘을 얻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앨리스는 아서의 삶의 여러 면을 기록하며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들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인다. 이런 생각을 하자 슬퍼진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 레이가 아서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아서의 발전에 대해 앨리스에게 알리며 매우 기뻐하지만 그녀는 어린 아들에게 매우 해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화가 난다. 죄송합니다, 마님. 여자는 이해하기 어려워. 아이는 너무 어려 검술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크게 꾸짖습니다. 반면 아서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여성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결혼 구조를 이해하는 틀로 삼습니다. 그날 늦게 앨리스는 아서를 시장에 데려가고 아서는 보이는 모든 것에 너무나 신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그에게는 배워야 할 교훈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기들이 마치 그 장소를 아는 것처럼 둘러보는 이유를 알겠어. 특히 이전 세계에는 없었던 물건들을 말이야. 심지어 마법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도 얻었고 이는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점점 잠이 들지만 그 전에 가족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고 앨리스는 그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몰래 침대에서 나와 책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시장에 가면 얼마나 호기심을 보이는지 얘기하더군요. 아이가 그런 점들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그처럼 아이도 세상을 보러 떠날 수 있다고 결론짓지만 아이는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더군요. 그날 저녁 아서는 아버지가 마법을 부리는 것을 보고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땅에서 돌 몇 개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크게 실망하기도 전에 앨리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레이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안심시키며 훨씬 더 자세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레이는 마법을 증폭시켜 고급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면서 아서는 아버지가 오그멘터라는 걸 바로 알아챕니다. 자기도 묘기를 부리고 싶어서 신이 났지만 엄마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꿈에서 깨죠. 엄마가 자기를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책꽂이에서 책을 발견하고 계속 가리키면서 읽게 해달라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잠시 귀여운 표정을 짓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책을 읽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책을 읽으면서 그는 스스로 모노코어를 만들기 위해 얻은 모든 지식을 되새깁니다. 그는 몸의 여러 지점에서 나오는 모든 만화를 한 지점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동안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아마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집안에서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레이는 재빨리 아내를 보호하려다 등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앨리스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들은 아서가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뛰어 들어간 그들은 레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이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땅에 닿자마자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아서는 제때 피하지 못했지만 부모는 재빨리 아서를 보호하여 저승과의 재회를 막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아서는 앨리스와 레이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생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안도감이었습니다. 한때 그레이 왕이라 불렸던 아서의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왕실 하인이 그를 암살하려다 붙잡혔죠. 법에 따라 그자는 당연히 즉결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문단은 대신 그와 그의 가족 전체를 고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필사적이고 두려움에 질린 암살자는 그레이에게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자비심 없이 그의 눈앞에서 남자의 아내와 딸을 도륙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비의 행위였죠. 그가 얼마나 냉혈한인지 보여주는 섬뜩한 모습입니다. 저 순진해 보이는 아이 아서가 한때 그토록 냉혹하게 통치했던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아서는 아버지 그레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레이는 자신과 똑같은 전투용 장갑 한 쌍을 선물하죠. 하지만 아서는 거절하고 대신 나무검을 고집합니다. 지금 체격으로는 장갑을 끼면 팔 길이가 너무 짧아져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레이는 다투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죠. 싸우던 중 아서는 검의 만화를 강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히고 갑작스러운 실력 발휘로 그레이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아서는 생전 처음으로 이기고 그레이는 아들의 빠른 성장에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레이는 아서에게 제대로 된 스승을 붙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아들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서의 엄마 앨리스는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아서에게 스승을 붙여준다는 건 어린 나이에 이 언덕 위의 집을 떠나 혼자 멀리 도시로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레이는 아서가 이제 마법으로 무엇이든 강화할 수 있다며 아들을 위해서라며 계속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저녁 식탁에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아서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모두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고자 부모님 모두 함께 도시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레이는 아서가 제대로 된 스승에게 훈련받게 할 수 있고 앨리스는 항상 아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서의 부모님은 즉시 동의하고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즉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의 친구들, 두 개의 뿔리라 불리는 모험가 파티가 아서와 그의 가족을 직접 도시로 데려오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의 리더인 아담은 아서에게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서 같은 아이는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서는 모든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집 전체를 날려버렸을 때였죠. 당시 두 개의 뿔은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왔었고 아서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엿들으면서 그의 부모님이 정착하기 전에 두 개의 뿔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아서와 대화를 마치자 엔젤라가 나서서 아서를 꽉 껴안아 숨 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룹의 탱커인 더드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엔젤렉에서 그를 떼어냅니다. 그때 아서는 마차 꼭대기에서 그를 빠니메이 쳐다보는 젊은 여성을 발견합니다. 저 아이는 제스민인데 왠지 모르게 부침성이 없어 보이고 아서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네. 아서는 제스민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헬렌이 다가와 아서에게 악수를 청하고 제스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소개하네. 투혼주의 소개가 끝나고 자이러스 시티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군. 아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일상이었던 자기 세계와 비교하면서 이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원시적인지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네. 그래도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특히 항상 자기를 챙겨주는 엄마가 여정 내내 옆에 있으니까. 그들은 매일 여러 번 휴식을 취하는데 어느 휴식 시간에 야생 늑대 몬스터 무리가 공격해와서 아서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깨닫게 돼. 제스민이 나서서 늑대들과 싸우고 단검을 사용하여 손쉽게 늑대들을 쓰러뜨리네. 레이 아담, 그리고 다른 투 혼즈 멤버들도 전투에 합류하고 곧 상황은 정리돼. 유일한 관객인 아서는 동료들에게 자극을 받아 다음 싸움에 합류하고 싶어만 합니다. 그날 밤 만찬 자리에서 아서는 앨리스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챕니다. 배부르다고 하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앨리스는 레이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즉시 일어나 그를 치료합니다. 앨리스가 치료를 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동료들은 외부인이 엿보지 못하도록 은밀히 주변을 경계합니다. 아서는 치유 마법이 희귀하고 이 세상에서 매우 탐내는 능력이라 경계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레이와 앨리스가 황량한 언덕에서 단둘이 살아온 유일한 이유는 앨리스의 치유 능력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만찬 후 아담은 아서가 레이가 말한 만큼 실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서의 부모님께 아서를 빌려 결투를 신청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신동의 잠재력이 궁금했던지라 예상치 못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겨우 4살이 나서는 다들 자기에 대해 걱정은 조금도 안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아서가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겨루는 날이죠. 레이는 나무 막대기만 썼지만 아담은 붕대로 감긴 진짜 창을 들고 있어요.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아담은 지체 없이 창에 만화를 불어넣어요. 아서도 똑같이 만화를 불어넣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발에 만화를 흘려넣어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죠.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아담이 반응하기도 전에 먼저 공격을 적중시켜요. 곧바로 아담의 다리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거리를 벌리는데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에 모두가 말을 잃었죠. 싸움이 격렬해지고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힘의 격차는 분명해져요. 아서는 순수한 힘이 없어서 아담의 공격에 완전히 말 그대로 날아가 버리네. 충격으로 날아가면서 아서는 자신의 현재 몸이 직접적인 전투에는 얼마나 가볍고 연약한지 즉시 깨닫지. 땅에 너무 심하게 떨어지기 전에 엔젤라가 바람 마법으로 아서를 부드럽게 내려줘서 낙하 충격을 완화시켜줘. 더드는 재빨리 나서서 아담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꾸짖으면서 자제했어야 했다고 상기시켜. 아담은 변명하듯한 손을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나갔다고 인정하지만 아서의 기술이 자신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속으로는 레이가 대체 어떤 지옥 훈련을 시켰길래 저 아이를 겨우 4살의 저런 괴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고개를 돌리니 제스민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네. 제스민은 아담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썼는지 알고 싶어하고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해. 그녀의 멍한 표정을 보아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란 결론에 도달하는군.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곧 아서가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잠시 멈춰섰어. 아담은 그에게 창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의 아버지는 헬스장에서나 할 법한 동작들을 선보이지만 허약한 건 여전했지. 그 후 헬렌은 그에게 양궁을 가르쳐줬고 그는 금세 실력이 늘었어. 하루 훈련을 마치고 그는 제스민이 요구했던 수업을 진행했고 그녀는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걸 증명했지. 그날 밤 그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제스민은 그의 존재하지 않는 잘생김에 빠진 듯 계속 그를 쳐다봤어. 곧 그녀는 스토커처럼 변해버렸지. 다음 날은 아서의 생일이었고 제스민은 그에게 단검을 선물로 건넸어. 다른 여자들이 놀랍게도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단검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장난에 질리고 혼자 사는 게 고통스러운 아담은 이제 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앨리스가 그를 부르자 그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뭐가 문제냐고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곧 도적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마차에서 뛰어내려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도적들이 화살을 퍼붓지만 안젤라는 마법 방어막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밖을 보던 아서는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육면체 머리를 한 산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여자와 아이들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비싼 값에 팔아넘길 생각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산적들이 거세게 달려들자 겁에 질린 엘리시아는 아서에게 침착하라고 달랩니다. 산적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말이죠. 더드니 산적들을 날려버리고 레이는 재빨리 주먹을 날립니다. 산적 하나가 레이를 치려하자 헬렌이 화살을 쏘아 그의 사악한 심장을 꿰뚫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창으로 산적들을 베어 넘기고 자스민은 단검으로 산적들을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서는 쌍각 파티원들이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산적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한동안 싸운 후 모두 지쳐 쓰러지고 산적들은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곧 강도들이 레이를 마차 안으로 던져넣고 그는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자 추악한 강도 두목이 앨리스와 아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레이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마차에서 뛰쳐나오지만 이때 레이는 의식을 되찾고 심하게 얻어맞은 상태에서도 물러서라고 합니다. 여전히 남자답게 행동하려는 거죠. 그는 아서에게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철부지 아서는 남아서 함께 싸우겠다고 고집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가 아파 보였던 이유에 대해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한편 레이는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부탁하며 아서가 어머니와 뱃속의 동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다급하게 알리시아를 붙잡고 함께 도망치기 시작한다. 입 큰 산적단 두목은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명령한다. 아서와 알리시아가 잡힐 것 같자 레이가 그에게 달려든다. 아담과 자스민은 산적들에게 칼을 던져 그들의 길을 열어준다. 곧 파티의 모든 멤버들이 손을 잡고 아서와 알리시아가 도망치도록 돕고 그들은 산적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도망치면서 아서는 한때 많은 영혼을 훔쳤던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상한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그는 화가 나지만 그의 작은 발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릴 뿐이다. 한참을 달리던 아서는 산에서 다가오는 공격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수상한 남자가 마법으로 그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아들은 즉시 엄마를 밀쳐내고 그 과정에서 마법에 맞아 균형을 잃고 산에서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그는 혼자 저승에 갈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는 자스민이 준 끈이 달린 단검을 사용하여 적에게 던진다. 단검은 적의 다리에 박혀 산꼭대기에서 끌어내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더든과 안젤라는 마법으로 아서를 구하려 하지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마법이 닿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아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두 팔을 벌린 채 꼭대기에서 그를 지켜본다. 아들을 잃을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만 아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만족한다. 비록 그토록 바랐던 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놀랍게도 아서는 추락에서 살아남아 깨어나 보니 아주 크고 사나워 보이는 괴물이 앞에 있었어요. 그는 엄청나게 겁에 질렸죠. 괴물의 모습에 아서는 완전히 겁에 질려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아서는 괴물이 자기를 여기로 유신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때리려 했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툭 쳐서 그를 밀어냈어요. 그녀는 자기가 그의 적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일어나서 아서에게 먹이려고 자기가 직접 키운 신비한 식물에서 마법의 열매를 따서 주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음식과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서는 이 무서운 괴물이 자신에게 마치 다정한 엄마처럼 행동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상처가 계속 아파서 움직일 수 없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괴물 여자는 아서에게 그의 마음속 모든 질문에 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서는 기회를 틈타 음식을 먹어 치우죠. 조건이 충족되자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그녀는 동굴을 떠날 수는 없지만 공간인지 능력으로 아서의 가족이 며칠 전에 모든 산적을 물리치고 이곳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곧 태어날 여동생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며 괴물 아줌마에게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 그녀는 자신을 실비아라고 소개합니다. 실비아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네요. 아서는 실비아의 보살핌 아래 며칠을 보내며 회복을 가속화하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과일을 계속 먹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실비아에 따르면 그들은 치명적인 짐승과 산적의 영역에 있고 아서가 혼자 가면 하루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녀는 남은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차원 균열을 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서는 매일 검술 연습을 하며 지냅니다. 그는 흉측하게 생긴 저 괴물이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왜 그에게 그토록 헌신적인지, 그리고 가슴에 있는 구멍은 대체 왜 생긴 건지 혼자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니 알 길이 없죠. 훈련 후 그는 마나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 명상을 하는데 실비아가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는데 마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주변에서 마나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실비아는 사람들의 고정된 마나 개념이 마나를 모으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분리하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많은 존재들이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어서
만화 고갈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마법 짐승들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서에게 이 능력을 배우고 싶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서는 망설임 없이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가르쳐 주기 전에 그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아서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 힘을 얻으면 자신이 더 강해질 거라고 그녀에게 말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감히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사하고 싶다고요. 그의 순진한 대답에 그녀는 또 한 번 그의 이마를 톡 칩니다. 실비아가 그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죠.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고 거절해요. 하지만 아서는 적을 경멸하는 건 당연하다고 믿고 최강의 왕이었던 전생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죠. 실비아는 아서의 살기를 느끼고 사람을 해치는 건 절대 추구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잠시 멈췄다가 너무 세게 튕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손으로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그걸 그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더 낫다는 걸요. 분노와 증오 폭력은 고통만을 남길 뿐이니까. 그녀는 연민으로 그의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가 증오로 그 친절을 더럽히길 원치 않아. 아서가 그녀가 가르치려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더 강해지면 그 힘을 어디에 쓸 거냐고. 아서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대답해. 이번에는 실비아가 인정해. 한편 근처 절벽에는 실비아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나. 그는 실비아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밝히는데 실비아는 왕국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상을 통해 아서의 과거 삶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그의 왕실 침실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그는 의회의원인 부하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서는 그에게 자신이 잃은 뿐인 왕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이 고갈되고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세상에서 아서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폭력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하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과장된 말로 아첨합니다. 어쨌든 아서는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아서가 실비아가 준 새로운 힘을 쓰려던 찰나 그는 전생을 떠올립니다. 그 삶에서 그는 모두가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오직 기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힘이 그에게 완전히 쏟아지고 그는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늘 그렇듯이 질문은 남습니다. 그는 방금 받은 이 새로운 힘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가 몸속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로 수련하려 하자 실비아가 갑자기 그를 바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일이야? 돌봐주던 사람이 왜 갑자기 숨기는 거지? 무서워 말라면서 잠시만 거기 있으라고 하네. 바위 안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걸 목격해. 또 다른 존재 실비아와 똑같이 생긴 존재가 나타나. 이 존재는 줄곧 주변을 맴돌면서 그녀를 찾고 있었어. 실비아는 그가 자기를 찾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는 핏자국 냄새를 따라왔다고 밝혀. 그는 당장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해. 실비아는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됐어. 괴물이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본 모습으로 변신해. 그녀가 입김을 내뿜자 주변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정말로 강력한 용이로군. 그녀의 모습에 괴물은 그런 힘을 쓰면 죽을 거라고 경고해. 하지만 그녀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그녀는 우아한 삶을 살았고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들은 맹렬하고 끔찍한 싸움을 벌입니다. 아서는 동굴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죠. 그는 그 둘의 엄청난 힘에 압도됩니다. 예상대로 괴물도 맹렬하게 반격합니다. 심지어 그가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비아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그녀는 그 지역 전체를 얼리고 괴물을 붙잡은 다음 아서가 나올 수 있도록 동굴을 열어줍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녀는 용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열어 그에게 이제 떠나도 좋다고 말하죠. 그녀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힘을 줬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그녀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분노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죠.
아서는 그 힘으로 가족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그가 슬픔이나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녀에게 힘은 싸움이나 복수가 아니었어. 대신 그가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길 바랐지. 그의 대답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그를 보내주기 전에 용의 알과 깃털을 주면서 알을 깃털로 감싸라고 부탁해.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를 만지자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그에게 쏟아져 들어와. 문신처럼 빛나는 선이 손가락에서 팔 아래로 퍼져나가. 그 선이 드러나면서 그의 위솥이 찢어져. 그녀는 그를 더 일찍 집에 보낼 수도 있었다고 인정해. 그녀는 항상 방법을 알고 있었어. 아서는 돌아가는 게 위험해서 그녀가 그를 거기 붙잡아둔 줄 알았지. 하지만 그녀가 진실을 밝히네. 그녀는 그의 곁이 좋았던 거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교감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거지. 그의 존재는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거워했어. 그는 그녀에게 많은 걸 배웠지. 정말 감동적인 작별이야. 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실비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고 심지어 힘까지 줬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에게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분은 그녀에게 그녀가 무엇이든 용이든 괴물이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는 건 그녀가 가족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집에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가족이라고 부르냐며 놀립니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저의 할머니시군요. 그 한마디 할머니라는 단어가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녀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용인 실비아에게조차 그 감정은 벅차오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요. 그는 그렇게 하죠. 그가 할머니라고 부르자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서는 그녀가 준 달걀과 깃털을 가져가고 하늘이 열립니다. 떠날 시간인데 그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요. 열린 곳이 닫힙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실비아는 봉인된 세계를 풀고 그녀의 상대는 힘을 되찾습니다. 그녀는 죽은 듯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생물은 그녀처럼 강력한 존재가 작은 공격 하나로 죽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가왔죠. 그는 이해하려고 더 가까이 왔지만 실비아는 죽은 척 연기했을 뿐이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뜨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만화를 터뜨렸어요. 동굴 전체가 흔들리고 폭발은 너무나 커서 지표면까지 도달했죠. 한편 아서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네요. 그녀는 그에게 그들과의 대화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슬픔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웃어달라고 부탁하네. 슬픔 때문에 복수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군. 한 번에 웃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조언하네. 아서는 자신을 의심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지. 그는 가장 강한 왕 그레이 왕이라고.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을 채우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간청하네.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가 그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네. 진실과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찬 순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결국 바람 속으로 사라져요. 아서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그녀의 선물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힘을 얻은 그는 미소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집으로 향합니다. 이 결심이 오래 갈까요? 만화로 이동 속도를 높여 아서는 엘시어 숲을 질주하며 실비아의 알을 실수로라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던 그는 갑자기 인간 무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는 도시로 그 무리가 자신을 데려다 주길 바라며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녀석들 바로 위나무에 착지한 그는 그들이 사실 엘프 소녀를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기려는 4명의 강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서는 며칠 전에도 비슷한 무리를 만났었는데 그들은 아서와 그의 어머니를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려 했었습니다. 녀석들이 그들과 한패라고 생각한 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노예 상인들은 엘프 소녀를 마차 안에 밀어넣고 숲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목격한 아서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실비아의 조언을 떠올리며 신경을 가라앉히고 강도들이 야영을 할 때까지 저녁 내내 마차를 따라갑니다. 아서는 계속 숨어 다니면서 인간 마을까지 녀석들을 따라가는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엘프 소녀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군. 산적들은 뿔늑대를 이용해서 마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서는 늑대들을 이용해서 산적들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워 그는 늑대들에게 돌을 던져서 크게 짖게 만들어 산적 중 한 명이 늑대 배 울음소리가 위험한 생물을 캠프로 불러들일까봐 두려워 늑대들을 진정시키려다가 늑대 한 마리를 발로 차기 시작해. 아서는 이 기회를 틈타 산적 뒤로 몰래 다가가 오른손에 만화를 강화시켜 날카롭게 만들어 남자를 무력화시켜. 그러고는 산적의 칼을 빼앗아 인정사정 없이 두 번째 노예 상인을 죽여. 세 번째 산적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아서가 그의 다리를 베어버려. 세 번째 산적은 즉시 두목에게 꼬마 마법사에 대해 알리지만 두목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서를 산채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돈벌이가 더 늘었다고만 생각해. 두목은 곧 불티나게 팔릴 상품에 흠집내고 싶지 않아 칼을 버리고 맨손으로 아서에게 달려들기 전에 만화로 손을 강화한다. 아서는 첫 공격을 피하고 지난 전투에서 썼던 실기술로 두목의 무기를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훨씬 많은 두목은 아서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린다. 그러고는 아서를 다리째 들어 올리며 이제 끝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서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서는 갑작스러운 불마법으로 두목의 왼쪽 다리를 태워버리고 격분한 두목은 아서를 죽여버리고 싶어하며 그 녀석의 시체를 으스스한 수집가들에게 팔아버리겠다고 말한다. 두목이 혼잣말에 열중하는 동안 아서는 실기술을 사용하여 칼을 던져 두목의 이마를 꿰뚫어 즉사시킨다. 세 번째 도둑은 아직 살아있고 아서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죄를 뉘우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아서는 그 모든 애원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을 남길 수 없기에 그 남자마저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차에 올라 겁에 질린 엘프 소녀의 눈가리개를 벗기고 이제 안전하니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서의 몸에 온통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아서는 아이들이 그런 잔혹함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엘프 소녀가 시체를 보기 전에 재빨리 산적들의 시체를 가립니다. 그러고는 나쁜 놈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핑계를 대고 순진한 아이인 소녀는 곧바로 그 말을 믿습니다. 아서는 남은 여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떠나려 하지만 엘프 소녀가 그의 손을 잡고 이 위험한 숲에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를 막습니다. 소녀는 아서에게 엄마 아빠가 이 숲에는 나무 귀신이 살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말해줬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건 아이들을 겁줘서 잠자리에 들게 하려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어쨌든 아서는 엘프 소녀를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소녀는 방향 감각을 이용해서 자기 집이 남쪽이라고 말하는데 공교롭게도 아서의 부모님이 계신 곳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아서는 소녀에게 어떻게 납치됐는지 묻고 소녀는 나비를 쫓다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죠. 아서는 예상했다는 듯이 어이없어하죠. 자신도 전생에 소녀와 같은 나이에 감금된 적이 있었던 아서는 소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죠. 하지만 엘프 소녀는 뿔 달린 늑대들을 계속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녀의 말에 따르면 늑대들은 자연에서 벗어나면 죽을 거라고 하네요. 소녀는 용감하게 늑대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늑대들은 조용히 황야 깊숙한 곳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죠. 아서는 마음씨 착한 소녀를 구해서 기쁘고 소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죠. 바로 다음날 아침 용감한 두 아이는 숲속으로 걸어서 여행을 시작하고 아서는 마침내 엘프 소녀에게 이름을 묻기로 결심한다. 엘프 소녀는 자신을 테시아라고 소개한다. 그러자 테시아는 아서에게 이름을 묻고 아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
계속 걷던 아서는 태시아가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릇을 건네주고 앉혀서 먹으라고 말한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좋다고 아서는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 그 순간 아서는 과거 실비아가 자신에게 똑같이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도 움직일 힘이 필요하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처럼 말하는 걸 깨닫고 미소 짓네. 누가 그를 탓하겠어.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버릇을 따라하게 되잖아. 태시아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냄새가 이상하다며 투덜거려. 정말 누군가 널 구해줬고 음식을 줬는데 불평하는 거야. 전형적인 애들 행동이지. 그는 그녀에게 나무잎을 더 넣어 맛을 좋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녀 입맛에는 안 맞아. 자신은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이 없었다는 걸 깨닫죠. 그에게 식사는 맛이 아닌 영양 섭취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를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단 개 먹고 싶다고 칭얼대지만 여기서 그럴 일은 없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솔직히 꽤 흥미로운 여정이죠. 그는 그녀의 도시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쫓던 만화를 보여주며 고향에는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 어서 만화를 깨워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엘프에게 학교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에 놀라요. 그리고 그가 물어봐도 그녀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밤이 될 때까지 걷고 그는 그녀가 잘 수 있도록 텐트를 쳐줘요. 그는 아까 풀어졌던 뿔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공격할까봐 걱정해요. 그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태시아가 텐트에 들어와서 그에게도 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보호 본능 강한 오빠인 그는 밖에서 망을 보겠다고 고집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성하고 같은 방에서 자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다툼을 해요. 하지만 예외는 두겠죠.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래도 남자가 계속 거절하자 여자는 겁에 질려 다시 밖으로 나와요. 남자가 밖에 있으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위험한 존재가 눈치채고 자기를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안심시키려고 남자는 텐트 안에 있기로 해요. 텐트 안에서 여자는 인간에 대해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인간들은 변태 같고 아내도 많다고 하죠. 맙소사. 남자는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여자는 잠이 들어요. 결국 그도 그러더군. 다음날 그들의 여정은 계속돼 산을 뛰어넘고 물 위를 걷는 걸 보면 든든한 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태시아와 함께 있으면 동심이 뭔지 깨닫게 돼. 하지만 여정은 길게 느껴지고 솔직히 부모님이 걱정되기 시작해. 한편 태시아는 그에게 편안함을 느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그러던 중 아서는 갑자기 많아 코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 태시아는 그가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약초를 구하러 달려가고 그는 벽에 기대어 있어요. 고통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뿔 달린 늑대 중 하나가 다가오죠. 정말 끔찍한 타이밍이네요. 태시아는 약초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돌아와요. 아서는 역시 오빠답게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죠. 그는 늑대가 언제든지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늑대는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입에서 고기를 떨어뜨리고 가버립니다. 태시아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하죠. 착한 아이에게 주는 보상이래요. 정말로 착한 아이들이었을까요? 아이들이 고기를 굽고 한 입 먹자 태시아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까 그 이상한 음식보다 훨씬 맛있대요. 역시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행복하게 즐거워하죠. 아서가 먹어보니 아이들이 왜 단 음식을 좋아하는지 드디어 알겠대요.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전에 그런 걸 먹어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태시아는 약초 대신 버섯을 찾았고 자기 도시 여자들은 그걸 자주 먹는다고 말해요. 경계를 풀고 한 입 베어 물지. 큰 실수야. 결국 화장실로 여러 번 달려가지. 맛이 끔찍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겪는 거야. 밤이 되고 그들은 텐트로 돌아가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꺼풀이 감기지. 그는 잠들고 싶지만 태시아는 어릴 적 읽었던 인간과 드워프에 대한 책부터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꿈까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지. 하지만 인간은 끔찍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 아이는 말해요. 아서는 대화 도중 깜빡 잠이 들고 태시아는 귀여운 여동생처럼 천으로 그를 덮어줍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서는 지쳤지만 그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미소로 감춥니다. 그녀가 그에게 피곤한지 물을 때조차 장님도 그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녀의 마을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에게 아티라는 애칭을 지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답례로 그녀를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를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우정이란 걸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니 저런 반응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저 애가 앞서가다가 빈틈을 발견하네. 처음엔 모르다가 저 애가 알려줘서 알게 돼. 저게 뭔지는 모르겠고 정신 차려보니 저 애가 벼랑 끝에 매달려서 같이 가자고 하네.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애를 보니 순간 쟤는 혼란스러워. 저 애랑 같이 가야 할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저 애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네. 그들은 반대편에 도착하고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요. 기운을 차리기도 전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그를 포위하죠. 그들은 순간이동 통로를 통해 그들을 추적했다고 말해요. 갑자기 그들은 그를 발견하고 칼을 그의 목에 겨누죠. 그는 테시아를 외치지만 그녀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죠. 무슨 일이지? 그의 친절이 배신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걸까요? 경비병들은 아서에게 누가 그와 같은 인간이 그들의 신성한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해요. 아서는 테시아를 바라보며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아서는 배신감을 느끼며 그녀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시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망설였을 뿐이었다. 경비병들이 아서를 죽이겠다고 발표하자 그녀는 마침내 나서서 그를 변호하며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아서가 어떻게든 테시아를 세뇌해서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단정지었다. 정말 어이없네. 어쨌든 엘프 땅에서 유일하게 현명하고 제정신인 남자가 나타나 같은 순간 이동 포털에서 나와 경비병들에게 아서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이 남자는 엘레노어의 전왕 비리안 에렐리스이며 테시아를 구해준 것에 대해 아서에게 직접 감사하며 그녀가 그의 손녀딸, 즉 이 왕국의 공주라는 것을 밝혔다. 아서는 충격에 휩싸였어. 테시아가 왕족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같이 지낼 때 행동거지로는 전혀 몰랐는데 잠시 후 테시아의 부모님인 올두인 왕과 마리엘 에렐리스 왕비가 도착해서 며칠 만에 실종됐던 딸과 재회하게 돼. 마리엘이 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올두인은 인간이 왜 여기 있냐고 묻지. 올두인은 어머니의 지능을 물려받았나 봐. 아버지만큼 현명하지 못해서 아서를 당장 죽이라고 명령하거든. 비리안이 다시 나서서 경비병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한 건 자신이라고 말하고 올두인에게 아서가 소위 야만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테시아를 구했다고 설명해. 테시아도 비리안의 말을 뒷받침하며 아버지에게 친구를 해치지 말라고 간청하고 심지어 아서를 성으로 초대하자고 제안해. 인간이 성에 발을 들인다는 생각에 올두인은 망설이는 게 분명해. 하지만 테시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서에게 다가가 같이 가면 왕실 요리사들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줄 거라고 말해. 그런 뇌물은 갓난아기한테나 통하는 수법이지. 뭐 아서는 엄밀히 말하면 갓난아기니까 됐어. 알두인은 까칠한 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에 동의하죠. 한편 비리아는 아서의 신비한 힘을 감지하고 호기심이 극도로 치솟아 나중에 아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부탁합니다. 일단 아서는 테시아와 함께 엘레노어 왕국을 거닐죠. 엘레노어는 예술적으로 구조화된 사회로 집들은 나무 위와 아래 모두에 지어져 있고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서가 테시아 옆을 걸어가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인간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죠. 아서는 테시아가 처음에는 자기를 돕는 걸 망설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걔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었던 거지? 이해해야 할 수 없으니 계속 신경 쓰이고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셔오는 것 같다. 어쨌든 그는 주변 모든 것을 의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도시 끝에 있는 성에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테시아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임무인 수십 명의 엘프 하녀들이 그들을 맞이한다. 하지만 오늘은 테시아가 아서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하녀들에게 아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해주라고 명령하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한다. 그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테시아는 아서는 진심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희귀한 인간 중 한 명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러고 나서 아서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다. 간식 먹기, 놀기, 점심 먹기, 아니면 기분 전환하기. 하지만 그 전에 아서는 테시아의 부모님께 숲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 해요. 아직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서는 진지한 논의를 위해 회의실에 모두를 모으지만 테시아는 딴 세상에 있는 듯 차와 간식을 가져와요. 마치 티파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두인은 아서에게 자신과 아내 마리엘, 그리고 아버지 비리온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아서 역시 자신을 사피엔 왕국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고 소개하죠. 그는 알두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 같은 평민은 왕족을 볼 기회조차 없을 텐데 엘프 왕과 같은 방에 앉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합니다. 알두인은 아서가 평민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치고는 교육을 잘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서는 자신이 가족과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왕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신비로운 용 실비아와의 만남처럼 모든 진실을 말하지도 않죠. 어쨌든 노예 상인들에게 테시아가 납치당하는 걸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자 방 안 분위기가 바뀌더군. 이번에도 올두이는 노예 상인들이 자기 딸에게 하려던 짓을 모든 인간의 탓으로 돌릴 기회를 잡더군. 반면에 바리아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봤어. 어떻게 5살짜리 아서가 어른 노예 상인 셋으로부터 테시아를 구할 수 있었냐는 거지. 협상이나 애원으로 될 일은 아니었을 테니 아서는 마침내 진실을 밝히더군. 자신은 재능 있는 마법사이고 능력을 써서 노예 상인들을 없앴다고 말이야. 하지만 올두이는 믿기 어려워했고 아까 그 경비병은 또다시 쓸데없는 의견을 내놓으며 아서가 테시아를 세뇌해서 신성한 땅에 들어오려 한다고 주장하더군. 처음부터 아서를 옹호해온 바리아는 더 이상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즉시 경비병을 재지형해서 테시아도 나서서 노예 상인들이 자신을 비싼 값에 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끔찍했던 경험을 떠올렸지. 테시아가 아서에게 구출되기 전에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감정에 북받쳐 그녀를 꽉 안아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숭고하고 아름답죠. 올두인 또한 딸이 겪었던 일을 깨닫고 아서에게 그를 믿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테시아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한 후 그는 그 대화를 요청한 정확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그 또한 가족이 그리웠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사판에서 부모님과 재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두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서는 정말로 야만적이라고 믿는 인간들을 엘프들이 돕도록 요청하는 걸까요? 올두이는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서는 자신의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똑똑한 아서가 해결책을 생각해낼 줄 알았어. 아서는 알두인에게 그동안 가족과 도시를 위해 해온 일을 상기시키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도 야만적이며 인간을 야만적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리아는 알두인을 바라보며 네가 딱 걸렸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알두인에게 자기가 친 거미줄에 자기가 걸렸다고 말하고 테시아도 아버지 옆에 서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봅니다. 알두인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서를 돕기로 하지만 사판으로 가는 유일한 차원 이동 통로는 새 지도자를 만난 후 7년에 한 번만 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최근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개방은 5년 후입니다. 아서에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과 재회하기까지 5년을 기다릴 수 없어. 올두인도 그걸 눈치채고 병사들을 시켜 아서를 집까지 호위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여정은 다음 날 시작될 거라고 말해. 그 말을 들으니 아서는 기분이 나아졌지만 갑자기 만화 코어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 그는 힘겹게 회의장을 나와 목욕을 하러 가. 고통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돼. 목욕 후 그는 가슴을 꽉 쥐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지 궁금해해. 그는 실비아를 생각하며 그 고통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에게 물어봐. 불행히도 대답은 곧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궁궐을 산책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느꼈다. 그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지 궁금했지만 쉽게 돌아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잘 계실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테시아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족도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맞아줄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고 화를 낼지 궁금해했다. 온갖 생각에 휩싸인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테시아가 그에게 달려왔다. 그는 그녀를 응석바디 공주님이라고 놀리며 부모님 곁에서 편안함을 누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 걱정과 자신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잡고 그가 얼마나 속 좁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을 거라니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궁금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걱정하죠. 분명 당신 부모님도 지금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그를 안고 있을 때 반짝이는 도라지꽃이 그들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꽃을 보고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니 그는 도성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떠오르지만 그녀가 악으로 갚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꽃들은 그에게 낯익어 보입니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겨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꽃으로 보는 것이 그에게는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는 싸우던 시절에 그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꽃도 좋아한다고 말한 다음 꽃을 던져보낸 사람에게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던집니다. 놀랍게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비리안이었습니다. 손녀딸을 왜 공격하냐고 묻는군. 하지만 비리안은 웃으며 그런 것에 공격받을 수 있냐고 되묻네. 테시아는 비리안을 만나서 좀 내버려 두라고. 아서는 착한 아이고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고 애원하네. 그만 괴롭히라고 부탁하는군. 비리안은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 안 해. 살면서 처음으로 흥미로운 사람을 받고 절대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는군. 마법으로 테시아를 안치고 막대기를 가져와 아서와 결투를 하려 하네.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 싸움이 시작되고 아서는 있는 힘껏 싸우지. 자신의 만화를 전부 써서 싸우지만 비리안이 자기보다 빠르다는 걸 알아? 아무리 애를 써도 비리안을 아예 때릴 수도 없어. 힘껏 공격하려 하자 비리안이 그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지팡이 조각이 테시아에게 거의 맞을 뻔하지만 아서가 그녀를 보호해. 그는 마법을 쓰기로 결심해. 그가 쓰는 마법은 너무 강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지만 누가 그의 마법을 막아낼까? 바로 비리안이지. 몇 번의 시도 끝에 그가 결국 비리안의 머리를 때리는 데 성공합니다. 비리안은 충격을 받지만 오히려 싸울 의욕이 더 솟아오릅니다. 그는 아서에게 한판 더 싸우자고 하지만 테시아가 갇혀있던 곳에서 일어나 그의 엉덩이를 간지럽히며 자기 앞이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서가 테시아가 생각하는 그런 애송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아서가 그를 괴롭힌 거라고요. 아서는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리안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리안은 그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게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솔직히 그도 그걸 고려하고 있어. 하지만 부모님 생각을 하면 부모님은 그가 괜찮은지 확신하지 못하시니 그는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는 버리안에게 걱정거리를 말해. 하지만 버리안은 집에 가지 않고도 부모님께 그가 잘 지낸다는 걸 알릴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 그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고 버리안은 그의 몸에 무언가를 주입해. 그는 다시만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이건 버리안이 전에 의심했던 사실, 즉 그가 야수의 의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 그는 아서에게 살아남고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아서에겐 정말 힘든 선택이겠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까?